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RR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신민법 강의 제10판 1708페이지 3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손실 보겠습니다. 3화RR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양가를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1709페이지) 양가로의 양도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양도성이 있다. 그 점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외에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도 유죄로 청구권이 일신전소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성을 인정한다. 3번의 상속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성이 있다. 다만 생명침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앞에 설명하였다. (4번) 손해배상자의 대위. 불법행위자가 훼손되거나 소재불명으로 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 전부를 배상한 때에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불법행위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권리는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양도, 기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5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1번의 서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는 소멸한다. 이 두 기간 가운데 앞에 것이 시효 기간이라는 데에서 다툼이 없다. 그런데 뒤에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학설은 연두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제척기간이라는 견해와 시효기간이라는 견해를 나뉘어줬으며 판례는 이설과 같다. 사견으로 766조 2항의 법률에 비춰보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고려할 때 시효기간이라고 새겨야 한다. 판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가로 2번의 3년의 시효기간의 기산점. 3년의 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서 손해를 한다고 하면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인 것 1710까지도 아닌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책이 잘 안 맞춰지네요. 오늘 과실의 존재,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따라서 과실의 존재,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 발생, 가해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있는 것까지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손해 및 가해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상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필요는 없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766조 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과 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766조 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우리 대법원도 미성년자에 관하여 이와 같이 판시한 뒤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로부터 가늠할 당시에 만 15세부터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이 원고의 피해 사실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성명된 시점까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후유증 도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발생되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그리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그 각 손해라는 때에는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에서 손해 발생 원인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 없다면 설사 사고 발생 후 피해자 등의 사고 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집 증명하여야 한다. 1711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1항 소정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달이라 함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존재, 가해행위 손해와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로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상황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예로서 고객들이 은행 창구 직원에게 예탁한 돈을 당좌 예금 담당 대리가 사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창구 직원들을 통하여 이를 수령하면서도 마치 정기예금으로 수령한 것처럼 하여 수배식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버려 고객들이 사용자의 은행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있어서 은행 대리의 이와 같은 진위 아닌 행위는 이래에 속하는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 경우와 은행과의 예금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가 일부 고객의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청구의 상고심에서 비로소 고객들을 위 담당 대리의 지위 아닌 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예정하여 예금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게 이르렀다. 이와 같이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는 고객들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상고심 판결이 있을 때부터 비로소 위 담당 대리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동그라미 2번에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환자의 모가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한 것은 결국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수사하여 만일 인과관계와 과실이 있다 판정되면 처벌하여달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환자의 모가 고소를 할 당시에 의사의 진료 및 환자의 뇌성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또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번에 검사의 불법 구속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 구속 시부터 진행하고 구속된 범죄 사실에 관한 형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번에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는 주로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불법행위 당시 그 법적 평가의 기초가 불확실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다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5번에 금원갈취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갈취 사실을 밝힌 시점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 지난 후에 소로서 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6번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이 가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극력 부인하고 이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하였음에도 피해자로서는 이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때에 이르러 비로소 불법행위의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1712페이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상당하다고 한 사례. 7번에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 경찰관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안에서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소멸시효로 진행된다고 한 사례. 양가로 니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의 대표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존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날 때 비로소 위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위 임원 등이 법인 대표자와 공범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 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티켓에 위법한 가처분 명령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은 상대방의 청구권이 가처분 명령 시 없었다는 것을 재판상 확정된 것은 안때이다. 동그라미 2번에 타인의 고소로 구속당한 경우에 그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속된 날이 아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동그라미 3번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 등이 그 손해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망일시이다. 실화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가해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이다. 5번에 신체침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것이 예견될 수 있었다면 설사 그 직후에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시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예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6번에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로부터 형사소출을 받고 있었다면 그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동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할 때가 가해자를 안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7번에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을 시효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양가로 리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 골조 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형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 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지극히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일조 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그런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 171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강 3번의 10년의 시효기간의 기산점 10년의 시효기간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판례에 의하면 여기에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에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에 관계없이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리고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고 하면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는 것을 알라를 의미한다. 한편 가해 행위의 다른 시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 발생 시기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판례, 양가로 기억 가해 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달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으로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라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 미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있어서 민법 766조 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자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좀 약간 빠르게 나가는 건 없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한 거 일단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